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결심 공판, 그러니까 이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거죠. 이제는 선고만 남겨놓은 겁니다. 거기서 김성태 전 회장이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의 실명을 얘기해가면서 저를 수없이 조사했다. 5개월 넘게 했는데 뼈만 남았더라. 예의 바른 검사다. 제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것도 아니지만 이화영 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탁차를 탁 치고 소리를 지르고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거는 제가 재판 중이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건 법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 앞에 나와서 기자들한테는 검찰 대질 조사 때 지인들이 햄버거를 들고 온 적이 있는데 구치소 교도관들이 난리를 피우면서 햄버거에 독약을 넣으면 어떡할 거냐며 못 먹게 할 정도로 저를 특별히 관리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의혹, 지금도 뭐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제기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뭐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뭐 여하튼 온갖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작심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어제는 구형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김성태 전 회장이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술자리 회유 논란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다 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가 7월 12일로 정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6월 7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있고 7월 12일에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가 있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선고와 이재명 대표와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재판은요, 김성태 전 회장이 재판을 혐의가 여러 개입니다. 재판에서 받고 있는 혐의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쌍방울그룹 각 기열사의 뭐 분식회계, 뭐 이런 혐의가 있죠. 거기에 뭐 횡령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심을 갖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그 다음에 외국환거래법, 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바로 대북송금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여러 개의 혐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제 결심을 한 거는 대북송금 부분, 이거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나로 쭉 하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6월 7일에 있으니까 요 부분만 떼내서 요거는 좀 일찍 선고할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김성태 전 회장의 이 쌍방울그룹 회사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의 혐의 있죠. 이거는 재판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김성태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서 대북송금 부분만 떼어내서 7월 12일에 선고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보면 쌍방울 본래 기업의 여러 가지 뭐 분식회계니 이런 거는 이재명 대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대북송금 부분만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7월 12일에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받고 있는 혐의, 이겁니다. 북한 측에 경기도를 대신해서 800만 달러를 전달한 거,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뇌물을 준 거, 정치자금을 준 거, 뭐 이건데, 이 중에 뇌물과 정치자금을 준 부분, 그거와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측에 800만 달러, 이 북측에 800만 달러를 주려면 쌍방울그룹의 자금을 횡령을 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횡령, 업무상 횡령, 그 다음에 그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증거인멸고사, 그 다음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그 다음에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하지 않고 했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게 이제 뭉뚱그려서 대북송금이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1년 6개월,
이렇게 돼서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입니다. 선고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거 근데 생각보다 구형량이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거든요. 똑같습니다. 뇌물, 정치자금, 그 다음에 대북송금 관련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는 물론 뭐 나머지 여러 가지 또 잔챙이 혐의들이 있죠.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 준 사람 물론 뇌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을 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3년 6개월과 15년 차이가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죠. 그 이유를 검찰이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범행이 중하긴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봐줬다 이거죠. 봐줬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뉘우쳤어 이제 자백을 했으니까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했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노력한 사정과 쌍방울그룹 자금 횡령 등 기업 범죄로 추가 구형이 예정된 상황을 참작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성태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덩어리 쌍방울 기업 범죄 대북송금인데 대북송금만 뗐기 때문에 쌍방울 기업 범죄와 관련한 구형은 또 해야 되고 그거와 관련한 선고가 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좀 봐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그 구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대북송금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7월 12일에 선고가 되면 이제 이게 여기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김성태 전 회장이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가 북한과 뭔가 그 연계해서 스마트팜 사업 같은 거를 하려고 했던 거. 근데 그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리인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약속을 했는데 북한에서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원래는 경기도에 남북협력기금을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의회가 이걸 승인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북한에서 불만이 나오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김성태 전 부회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도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경기도를 숙주로 해서 뭔가 북한과 한번 사업을 크게 벌여볼까? 이런 생각에 이익이 서로 맞아떨어지니까 여기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보고서 이 대북송금을 한 게 아니고 경기도를 보고서 이재명의 경기도를 보고서 대북송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부분에 대한 유죄가 나온다면 이거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유대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겁니다. 자기네들 기업의 이익 당연히 있죠. 경기도를 믿지 않았으면. 근데 경기도는 이재명이 대표지 이화영이 대표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다는 얘기는 쌍방울그룹과 경기도의 연결고리 이걸 판사가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경기도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경기도의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역할을 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쌍방울그룹의 책임자는 김성태고 이쪽 경기도의 책임자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기 어렵다. 공범관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선고는 6월 7일에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만약에 여기서 또 유죄가 된다면 뇌물 정치자금법은 그건 자기 고유의 범죄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범죄 중에 대북송금 부분. 그래서 이제 대북송금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직결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업, 송금 이런 것들을 하는데 관여한 이유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이재명의 경기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기가 역할을 했던 거고 그 당시 지위가
부지사입니다. 부지사가 이재명이 경기도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북한과 협상을 하고 심지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방북까지도 북한과 협의하고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몰랐다. 그거 뭐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이고,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고, 2번 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알았다고 얘기했고, 또 한 번은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뭐 얘기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그거를 나중에 번복하긴 했습니다.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자기가 잘못 진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회유를 당할 사람입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 김성태 전 회장이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고분고분하지 않고 검사 앞에서 탁자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조사를 받은 사람인데 무슨 회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재명과 이 대북송금 부분의 연결고리를 자꾸 끊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6월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부분이 유죄라면 이거는 일반 국민들도 이거는 결국 이재명도 유죄다. 이건 법률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재명도 유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선고가 있고 나면 아마 수원지검에서 얼마 안 있어서 곧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기소를 할 겁니다. 불구속 기소를 할 겁니다. 왜? 구속 기소는 안 되니까. 왜 안 되느냐?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국회 계속 열 거거든요. 국회에서 지금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에서. 청구하지도 않겠지만. 왜 그러냐? 이걸 자꾸 청구한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판이거나 아니면 낚시 제목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왜? 작년 9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북송금, 우이증교사, 그 똑 떨어진다는 우이증교사, 대장동, 이걸 다 묶어서, 백현동까지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기각이 됐습니다. 대북송금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그 똑 떨어진다는 우이증교사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자, 3개를 묶어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기각이 됐는데, 이 중에 별로 그렇게 중대한 범죄지만 하여튼 논란이 있는 이걸 하나를 떼서, 물론 판사는 다릅니다만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만약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발부가 되겠습니까? 그걸 검찰이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거기서 부결시킬 겁니다. 이번에는. 왜? 친명계가 압도적 다수, 친명계만 놓고서도 15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 자체를 하게 되면 그게 쇼다. 왜냐하면 기각될 거,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 뻔히 알면서 하면 그거야말로 쇼죠. 그런 일을 왜 검찰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하게 될 것이다. 이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된다면 그래도 기각될 것이다. 그걸 아는 검찰이 청구할 리가 없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6월 7일 그 선고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곧바로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있을 것이다. 대북송금과 관련. 그럼 그와 관련한 재판을 또 이거는 수원지법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금 3개죠. 이제 4개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6월 이화영 선고, 7월 김성태 선고, 이게 다 대북송금, 이화영은 대북송금 부분이 이제 절반 정도가 다 대북송금이기 때문에 요 절반 정도의 선고 형량,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